예,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토론 자장으로 참석을 했다가 오늘은 이제 발표자로 참석을 했는데 이 2년 동안 계속 참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컨퍼런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 여기서 소개된 많은 기술들이 실제 상용화가 되어서 산업의 발전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꼭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양식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해외에 너무나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부럽고, 이런 기술들이 꼭 우리나라 오늘 말씀드리는 양식 분야에 적용이 되어서 현재의 한계가 많이 좀 극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는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많은데요. 주어진 시간 내에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특히 글로벌 동향, 그 다음에 기업의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산 분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1차 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바다에 맨손으로 미역이나 이런 걸 그냥 채취하는 아주 채취 수렵의 산업으로 인식을 하지만, 우리나라를 벗어난 전 세계에서는 이 수산업은 이제는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닙니다. 2차 바다 제조업이 되고 있고, 3차 첨단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히 양식업은 블루오션 산업입니다. 오늘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우리 코로나가 발생했던 2019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M&A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양식 분야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4차 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을 보면은 어류 양식업의 생산이 국가별로 혹은 지역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면 어류 생산량은 약 8만 톤 수준에서 정체가 되어 있고 때로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이 어류 양식업의 생산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회사에서 생산하는 어류 양식 생산량이 우리나라 생산량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어떤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제 조용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세계는 아주 빠르게 급진하고 있다. 4차 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산업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어벤져스들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양식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해안가에 가면 어두운 천막을 쳐놓고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는 양식장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미 세계는 이와 같은 육상에서 최소 10,000톤, 최대 3만 톤, 4만 톤에 이르는 거대한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미래의 식량 위기에 대응한 하나의 어떤 식품 산업으로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뿐만 아니고 육상에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인력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발표를 해주셨던 어떤 4차 산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적은 인력으로 대량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 기술이 이미 갖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노르웨이, 최근에 여러분들 연어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경쟁적으로 노르웨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노르웨이에서 생산할 공간이 부족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기업의 M&A를 통해서 생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역시 기술이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 쌀마르란 기업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1년에 생산하는 양이 16만 톤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이 8만 톤이라고 했는데 딱 2배 이상 되는 부분들이고, 이 하나의 자그마한 이 기업에 무려 직원이 1,700명이나 붙어 있고 아주 고임금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최첨단의 어떤 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 북극으로 올라가서 석유 취수선에 대한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와 같은 아주 튼튼한 양식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신선한 연어를 대량으로 길러내고 있고, 그것을 전 세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기자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양식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품들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양식업만 생산을 많이 하면 되겠지, 스마트 양식업 하면 되겠지 해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스마트 양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그 투입 요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해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결국 알고 보면 글로벌 산업 연계 체제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 부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이 기자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릴 테지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뭐 정부라든지 또 연구소라든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갈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수산기자재 시장은 당연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기업화가 되고 있고 대규모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이 기술들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중심이 아니라는 점이 늘 아쉬운 점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업이라든지 식품 가공업, 그 다음에 낚시 산업 등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자재 산업은 매년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노르웨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수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자재 산업은 아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발 국가로서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양식 기자재에 대한 기술 개발을 최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육상 순환 여가시 양식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육상에서 양식하는 기자재는 중국이 점령을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현재 기술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르웨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화, 규모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자재를 선도를 하고 있고, 또 그 후발로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기자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정부 R&D를 확대를 시켜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업에 있어서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1차 산업으로서의 기업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3차 산업으로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새로운 최첨단 기술 기업들과 M&A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생산만 하던 기업들이 운영 소프트웨어 최첨단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합병을 통해 가지고 생산에 대한 최적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아까도 우리 메타버스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투인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똑같은 가상의 어떤 양식장을 구현을 해놓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서 가장 최적의 생산 조건이 뭔가를 찾아내는 기술, 아주 발전되어 있는 기술들이죠. 과거에는 양식업은 자연은 인간이 통제를 못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서 양식업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생산량의 증가가 가능해지게 되었던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크바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노르웨이의 수산 기자재 회사입니다. 80년대 그냥 일반 양식 회사로서 출발을 하다가 이제 대규모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료를 공급하는 기술 가진 기업들과 합병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1차 산업의 기업이 아닌 3차 산업의 기업으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이 증가하고 수익성을 창출하다 보니까 기업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되는 부분들이 되죠. 양식에 있어서는 특히 해양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노르웨이 연어 양식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바다의 이 문제, 해충이 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노르웨이 정부에서 이제 이 바다 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부분들도 결국은 4차 산업인 센서링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다 이를 체크를 해 가지고 바다 이가 많을 때는 생산을 줄이고 적을 때 생산을 또 하는 그러한 어떤 기술까지도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규제를 피해 가면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기술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요한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고, 바닷속은 우리가 흔히 못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센서링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바다 밑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양식을 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노르웨이를 가봤지만 그 큰 양식장에 불과 2-3명이 사무실에 앉아서 스크린만 가지고 모든 그 생산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사료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환경에 대한 그 한계를 극복함으로 해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형태가 지금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크바사에서 하고 있는, 이거는 해상에서 있는 부분들과 육상에서 있는 기술들을 이제 그냥 간략하게 나타나왔던 부분들이 됩니다. 바다에는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 현상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바다에서 육상 쪽으로 양식업의 변화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업으로 왔을 때 그 바다가 가지고 있던 환경을 어떻게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기술인데,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 기술로서 충분히 극복을 하고 있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가두리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물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는 못 보았던 그 바다 밑을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고기 행동 하나하나를 갖다가 실시간 관측을 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 시켜서 다음에 그 어떤 물고기 행동을 보고 이 물고기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를 조기 진단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폐사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동향으로 파악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피딩에 대한 기술, 사료를 갖다가 어떻게 적시해 줄까? 이 사료를 많이 주면 결국은 또 찌꺼기가 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해양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적정하게 사료를 공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료가 우리가 급여를 했을 때 물속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물고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그 모니터링 기술이 결국은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개발을 통해서 아주 최적의 바다에 찌꺼기가 전혀 남지 않도록 적정의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물고기들의 행동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 시켜서 AI를 접목시켜서 물고기의 행동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그 수조 안에서 물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다음에 사료를 공급했을 때 어떻게 사료가 이렇게 물속에서 퍼져나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우리가 통합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육하는 단계 때마다 그때의 수익성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격 정보라든지 시장의 상황을 봐서 내가 언제 생산을 갖다가 해서 시장에 판매를 할까 하는 것까지도 지금 충분히 예측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현재의 동향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국내 이야기 조금 해보면 뭐 핵심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자재 산업이 성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의 그 수산 기자재의 국산화율, 즉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술 수준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60% 정도 되고 있고 40% 정도는 결국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주 이제 최첨단 기술들은 거의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기업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스마트 양식을 위한 기술 개발들이 발전이 되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적용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업계 현황이, 양식업의 업계 현황이 그 새로운 기술들을 맞이하기에는 아직까지 영세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해외보다 특허 출원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지금 기술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이 실제 상용화되고 우리나라 양식업에 적용이 되는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우리 앞에서 우리 말씀해 주신 우리 발표자의 의견과 동일하게 그냥 기술은 기술 개발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것이 상용화나 기술화가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어떤 아쉬운 점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보면 요거는 우리가 참고를 하시고요.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그냥 보면은 1헥타, 2헥타 정도의 규모의 양식장에 있는 경영주 1명과 외국인 고용 노동자 2명 갖고 양식하면은 충분한 지금 현재 아주 행복한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그 규모를 확대하고 내가 새로운 자본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내 규모를 더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 한계가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우리 수산기자재에 대한 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어떤 규모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지만 어떤 자본력에 대한 제한 등이 아주 큰 문제점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정부하고 실제 양식업을 하는 민간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일 큰 위기는 이제 식량 위기라고 하는 사실들은 뭐 여러분들 이미 더 잘 아실 테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수산물에 대한 자급률 현재는 한 49% 됩니다. 그럼 이 자급률을 앞으로 어느 정도 높여야 될 텐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산 부분에 있어서는 양식 부분이 됩니다. 그럼 현재와 같은 어류 생산, 우리 소규모 8만 톤 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는 불충분하니 이것을 더욱더 확대를 시키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양식산업발전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사람이 투입하기에는 아직까지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내가 수용을 해서 전환을 하는, 거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금융적인 지원 조건들, 물론 뭐 수산산업발전법에 그 근거는 있습니다. 61조나 그다음 65조를 보면은 뭐 보조나 융자를 해주겠다라고는 되어는 있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아직까지 한계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 양식업을 발전시킬 때 이미 해외에서 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을 우리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산업화시키는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마 오늘 제가 꼭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의 수산 기자재에 대한 실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냥 아주 단순한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도 앞으로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해오던 양식의 규모를 넘어선 이 스마트 양식이 정부의 지원하에 지금 부산, 고성, 뭐 기타 등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장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활발한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동원에서도 지금 강원도에서 연어 양식장을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하부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족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수산 기자재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또 해외에서 개발되어 있는 기자재를 빨리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유사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양식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에서 아무리 많은 기자재가 개발되고 한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리에게는 뉴스에 지나지 않지만 그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어서 실제 우리 양식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